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대형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교문 바로 앞에 공사 차량 출입문이 만들어지면서 사고 위험성까지 제기되는데요. 학부모들과 시공사 간의 입장차가 커 문제를 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실버타운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정부시가 내년에 242억 9천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학교에 실내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고등학교 신입생도 무상교복 혜택을 받습니다. 동두천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앞 재개발 공사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교문 앞에 공사 차량 출입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공사장 옆 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도로일 정도로 좁습니다. 너덜너덜한 공사장 천막이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난 빈집 앞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어 큰 차량이 지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이번에는 교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대형 공사 차량이 드나들 출입문이 생겼습니다. 축구장 16개 크기의 공사장에 생긴 차량 출입문은 총 7곳. 그중 공사 차량용 출입문은 5곳입니다. 공사 차량용 출입문 2곳이 학교와 마주하고 있는데 사용 예정인 한 곳이 학교에서 불과 20m 거리입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대형 공사 차량이 지나는 것도 걱정인데 아예 교문 앞에 공사 차량 출입문이 들어서자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위험해서 너무너무 걱정되고 있는 이런 쪽인 거죠, 지금. 그때 그 위험함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통학로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협의회가 앞서 2차례 진행됐지만 협의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출입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공사 측과 교문 앞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학교와 학부모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시공사 측이 교문 쪽 출입문을 사용하는 대신 아이들 안전을 위한 대책안을 내놨지만 학교와 학부모 측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 하교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데다 공사장 출입문을 피해 아이들이 협소한 길로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관련 법이 없어 시공사 측의 출입문 폐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그걸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뭐 법에 있다 그러면은 학교 앞에다가 뭐 출입문 내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일주일 뒤 본격적인 텃파기 작업이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하루 공사 차량 진출입 횟수는 800회입니다. 해당 작업이 1, 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아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 3차 안전대책협의회는 10월 초에 열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시가 내년에 242억 9천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5일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중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채택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9개 학교에 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6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실버타운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도 적발됐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 단원들이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지하에 있잖아요, 문서고. 다 우리가 알고 왔어. 입주금 수입과 관리비 내역,
법인과 대표의 입출금 통장까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볼지에서 보는데 아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보는데. 특사경 조사 결과 법인은 실버타운 객실 155개 가운데 60개를 특정 종교단체에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 객실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1박당 최고 12만 원을 받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버타운이 불법 숙박시설로 둔갑한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다. 입소자들을 위해 만든 골프장 역시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운영했습니다. 지난 2007년 실버타운 개장 후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확인된 것만 40억여 원. 이 중 1억 7천여만 원은 대표나 직원들이 마음대로 지출했습니다. 월 얼마씩 걷어서 이제 직원들 여행 1년에 한 번씩 이제. 특사경은 이 법인 전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은 또 보육교사 근무 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2,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을 검거하는 등 모두 11명의 불법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과 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예산은 총 8조 2천억여 원. 이 중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복지시설의 보조금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동두천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비상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두천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과 직접 연결됩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우리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에 우리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에는 1,600여 대 CCTV가 있습니다. 그중 1,300대가 넘는 CCTV를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최근 모니터링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포천 CCTV 스마트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유준호 씨. 유준호 씨는 지난 9일 여느 때처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55분쯤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포천경찰서 지령실에 연락했고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알려 10여 분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독 많이 취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더라고요. 이탈하고 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2명은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다시 올 것 같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도착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로 경찰관 지령실에다가 여기 음주운전 용의자가 있다 신고를 하게 된 거죠. 포천시 CCTV 스마트 안심센터는 지난 5월 문을 열고 1,300여 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불법 쓰레기 감시 등의 역할이 주 업무입니다. 그중 유준호 씨는 지역 안전, 특히 방범을 담당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포천 CCTV 안심센터 슬로건이 365일 시민의 안심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 슬로건처럼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잘 수행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습니다. CCTV 안전센터 모니터링은 지역의 또 다른 눈이 되어 포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한창인데요. 27일까지 46개국에서 출품된 152편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사마를 위하여. 시리아 내전 중 아이를 출산한 저널리스트가 혼돈과 불안의 한복판에서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목포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건너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횡단하는 청년들. 다양한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레츠 피스를 외칩니다. 올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화를 원하는 것도 이상하고 바라는 것도 이상하고 주체적으로 평화를 하자. 이제 레츠 피스라는 이름으로 그 브라질 타악기 치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집중을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고 평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뭐 외치면서 다녀볼까? 8년간 북한으로 간 피에르 올리베라 감독의 평양 기록기인 평양 유랑도 흥미롭습니다. 평양의 관광지, 놀이공원, 농촌마을과 같은 일상을 담아냅니다. 46개 국가에서 출품된 152편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DMZ 국제다큐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가 시선을 끕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64편의 한국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깊어가는 가을밤에 그 야외 상영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눈여겨보시면 멋진 어떤 그런 나만의 다큐멘터리를 한 편 건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생태와 참돔 등 8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 세무 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 6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세금 혜택 후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위반 사례 총 434건을 적발했습니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제도는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의정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먼저 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카드 기준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인상됩니다. 또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100원에서 1,350원으로 250원 오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올라 생활용 20리터 기준 올해 560원에서 내년에는 620원으로 10% 인상됩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법원 판결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며 연기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 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투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전 투자사인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7년 파산한 후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와의 실시 협약 내용을 근거로 투자금 2,148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투자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나 이후로는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쌀쌀해진 만큼 수면 중에 냉방은 필요 없겠습니다. 또 공기도 깨끗해 야외 경기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